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백혈병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혈병이 한국인의 10대 암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어린 층보다는 중년 이상 노년층에 백혈병이 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 이유가 충분하니까 바로 알아봅니다. 백혈병, 림프종, 그리고 다발골수종 이 세 가지의 암을 합해서 혈액암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림프종을 중심으로 해서 혈액암의 특징, 우리가 몰랐던 지식들, 그리고 최신의 치료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이지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정말 귀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혈액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골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접근법은 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네. 그 혈액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먼저 우리 몸 안에 예. 뼈 네. 안에 골수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예. 이 골수라는 조직 안에 네. 여러 혈액세포로 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혈, 모, 세포, 네. 줄기세포라고 하는 걸 많이 아실 텐데 그렇죠. 혈액 줄기세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혈액 줄기세포라는 세포에서 골수구, 림프구, 조직구로 네. 점차 성장을 해가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 네. 따라서 쭉쭉쭉쭉 얘들이 분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이 중에서 골수구에서 네.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을 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는 것을 수치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한 혈액 세포들이 분화가 되어서 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혈액암은 이러한 혈액 세포 네. 또는 조혈 기관인 골수에서 네. 또는 림프에 생기는 암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앞서 어떤 세포 그리고 어떠한 성장의 단계에서 네. 암이 생기는지 네. 그리고 유전자 돌연 변이가 네. 어떤 것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예. 크게 골수구, 네. 림프구, 네. 조직구, 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실제 분류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렇게 보이지만 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시작부터 조금 네. 어려우실 텐데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네. 보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일단 네. 이렇게 쭉 처음에는 아기 세포가 있는 거죠. 줄기세포 같은 맞습니다. 게 있고 네네.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면서 네네. 어떤 아이는 적혈구가 되고 어떤 아이는 혈소판이 되고 어떤 아이는 뭐 또 다른 게 백혈구가 되고 되고. 이렇게 쭉 네. 자라나가는데 요 과정들이 다 골수 안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 거고 네. 요 안에서 암이 생기면 이제 백혈병이 되는 거고 네. 그중에 림프구 쪽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요 림프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림프종이 생길 수 있고 네. 요 림프구가 또 제일 끝에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요게 또 다발골수종이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 일단 요럴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네네. 맛을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림프종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림프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림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옛날 그리스 신화에 예. 나오는 그 하얀 요정 있죠. 림프, 그것을 림프. 림프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어원이 예.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우리 몸에 다치거나 했을 때 네. 하얀 액체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게 이제 림프계라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림프계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 목 안에 감기가 걸리면 편도가 붙잖아요. 그렇죠. 이 편도가 바로 림프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네요. 네네네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편도라든지 배 안에 예. 비장이라는 큰 조직이 하나 있고요. 우리 몸의 네. 쓰레기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고 네. 그리고
좀 몸이 피곤하면 목에 동글동글한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뭐 임파선 붓는다라고 네네. 하는 거. 임파선이 바로 림프 조직인 거죠. 그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안에 다 림프구들이 들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림프구라는 것 자체는 골수, 혈액, 네. 그리고 림프계 안에서 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라고 아시면 되고요. 네. 실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 네. 그 안에 있는 B세포라는 것은 우리 항체, 우리 예방접종을 맞으면 항체 생성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항체를 생산하는 기능, 그리고 T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 몸 안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어떤 균이 침입에 들어오거나 네. 하면은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계, 림프구라는 예.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무서운 건 그겁니다. 증상이 있나요? 우리가 딱 네. 알아챌 수 있는? 네네. 실제 이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혈액 수치가 이상합니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때로는 그냥 목에 멍울이 자꾸 만져져서 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가보아라 해서 네.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증상이 없는 분들이 없이 네, 그런 그래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보면 건강검진 항목에 예. 일반 혈액 검사를 반드시 포함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혈액 세포라는 것이 몸 전신을 돌아다니는 네. 세포이다 보니 우리 몸에 온몸의 어떤 증상을 온갖 증상을 다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골수에 만약에 암세포가 침범을 했다 네.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라고 네. 하는 수치들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하는 자꾸 것이 피가 나고 멍이 들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잇몸에서 출혈이 나거나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빈혈이 생기면 흔히 잘 아시다시피 어지럽다. 네. 근데 어지러운 증상이 반드시 빈혈을 다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어지럽다, 피곤하다. 기력이 떨어진다. 네,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예.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예. 면역이 떨어지면서 열이 자꾸 날 수도 있겠죠. 자꾸 감기에 걸리고. 네, 감염이 자꾸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몸의 덩어리가 커지는 주로는 림프종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예. 만약에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네. 1.5cm 이상의 덩어리들이 자꾸 커지고 만져지면 예.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봐야 되고요. 예. 다발고유증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것은 뼈가 자꾸 아프고 신장 기능이 좀 나빠지고 네. 그리고 칼슘이 이상하게 증가를 한다 해서 네.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 이거 임파선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선생님.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에 이게 최근에 뭐가 좀 만져져요. 네. 임파선이 부은 건가요?라고 네.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신다는 말인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림프종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네, 거죠. 좀 큰 경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당장 좀 걱정되시는 분들 네. 어디부터 지금 만져보기 시작해야 되나요? 목 보통은 근처예요? 많은 경우는 목, 그리고 특히 쇄골 위쪽, 네, 그리고 겨드랑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사타구니. 네, 이런 몸이 접혀지는 관절이 접혀지는 부위에 네. 주로 이제 림프절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예. 거기 안에 암이 생기면 자꾸 커지는 네.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만져진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요. 예. 대다수는 네.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피곤해서 예. 감기가 또 걸리거나 했을 네. 때 이것이 자체적으로 내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 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무조건 만져진다고 다 암은 아니니 응. 반드시 너무 예민하게는 생각하지는 않되 예. 이게 만져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고 네. 자꾸 커진다 하면 예. 이것은 반드시 병원을 가봐야 하는 증상인 거죠. 그게 포인트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네. 커진다. 네네. 그러니까 아프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염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그냥 임파선 네, 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염증인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크기가 크더라도 예. 염증인 경우에는 그냥 통증만 있는 경우, 통증이 있으면서 커진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가 만져지면 없던 게 뭐가 만져지면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 요거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그럼 이제 하죠.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네네. 조직 검사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다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좀 커야지 조직 검사도 되겠죠. 예. 뭐 조금 0.5cm, 1cm 정도 만져진다고 해서 조직을 잘 떼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병적인 림프절 종대라고 표현을 할 때는 예. 단축이 1.5cm 이상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모든 질환은 확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임파선이 부으면 이제 임파선만 조직 검사, 뭐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네. 바늘이나 예. 완전히 온 것을 다 떼는 절제 생검을 하는 경우도 아예 많습니다. 그냥 통으로 다 떼내버리자. 네네, 그게 이런 거. 가장 정확하죠.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만약에 백혈병 같은 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 네. 골수 검사를 받으래 네.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네. 요거는 얘기만 들어도 좀 아플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혈액암은 예.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생기는 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뼈 안에 있는 골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네. 많은 경우 뭐 엎드리거나 옆으로 환자들이 누워서 네. 엉덩이 뼈 뒤편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 예. 거기가 후상장골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네. 후상장골 쪽에 음. 국소 마취를 하고 국소 마취하고. 네. 네. 대략 3mm 정도 되는 구경의 좀 굵은 바늘을 예. 삽입을 해서 골수혈을 채취하고 골수 조직을 일부 좀 떼어내어서 네. 현미경으로 그 결과를 관찰을 하는 검사입니다. 네. 모든 조직 검사를 하면 네. 현미경으로 세포의 모양을 관찰하고 염색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최종 진단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골수 검사가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뼈에 뭔가 굵은 바늘을 넣는다고 하니. 안 아프다고 해주세요, 선생님. 네네. 안 아파요? 그런데 이제 마취할 때가 제일 아프고요. 마취하고 나면 마취가 괜찮아요. 잘 되면 예. 할 때는 아프진 않은데 하고 나서 조금 아프다는 분들은 있고 제 예. 환자분 중에는 사랑니 빼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 아프게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안 아프게 하죠. 예. 자, 선생님 그래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 이제 네. 오셔서 결과를 듣는데 저기 환자분 림프종인 것 같아요. 네. 라는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네. 림프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뭐예요, 이게 림프종이? 네. 림프종은 이제 네. 보통 그냥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네. 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악성 림프종입니다. 암이죠. 그래요? 악성이에요? 혈액암이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악성 림프종은 예. 실제 림프구에서 생기는 암인데요. 이것이 균질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네. 갑자기 확 커졌다가 또 멈췄다가 네. 이런 불규칙하고 굉장히 예측을 불허한 그런 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암이죠.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끊임없이 증식을 하는 것이 바로 암의 특징이 되는데요. 예. 실제 정상 림프구에서 생기는 병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정상 림프구처럼 많아지면 면역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면역을 기능을 못하는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는 거죠. 엉터리 군인들이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엉터리 군인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해야 되는 세포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막는 거죠. 아이고, 네. 네네. 예. 그러다 보니 면역이 자꾸 떨어지게도 되고요. 예. 이러한 세포들이 우리 몸에 이제 골수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여러 림프 조직에 네. 쌓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 단순히 이런 림프 조직이나 혈액 조직에뿐만 아니라 소화기관, 네. 내시경을 해서 우연히 발견이 되는 그 경우도 또 위암에서 있습니다.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위암은 아닌데, 아니에요? 네, 위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예.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실제 뭐 흉선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림프 조직에서 예. 생기기도 하고 예. 때로는 전혀 다른 부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림프종입니다 하면 그냥 악성 림프종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어떤 분은 착한 림프종이라서 나는 그냥 치료 안 받고 계속 관찰만 하면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분도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예. 네.
림프종의 종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요. 예. 그 중에서 좀 지연형 림프종이라고 해서 좀 예. 천천히 진행을 하기도 하고 네. 증상이 없으면 그냥 관찰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좀 공격성 림프종들은 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림프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발골수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또 이 병에 걸리셨다고 해서 좀 국민들의 관심사가 좀 생겼는데, 이건 어떤 병이에요? 네, 다발골수종은 예. 이제 우리 몸 전체에 네. 뼈에 네. 생기는 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몸 뼈 안에 골수 안에 정상적으로 형질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예. 이 형질세포라는 것에 생기는 암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 단백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네. 보는 거 우리 항체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거죠. 네네. 면역 단백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포가 암으로 변하다 보니 네. 정상적이지 않은 면역 단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상한 항체들을 또 만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항체라기보다는 네.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말로 그래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면역 글로불린이 비정상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다 보니 하나의 면역 글로불린만 자꾸 만들어내어지는, 즉 단클론 면역 글로불린 단백이 만들어진다. 즉 M 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몸에서 검출이 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양한 글로불린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만 계속 맞습니다. 만든다. 네네. 너무 많이. 네, 그럼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상들이 생기게 맞아요.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단을 하는 기준이 동일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골수 검사겠죠. 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해서 암성 형질세포가 100개 중에 한 10개 이상이 암세포로 보인다든지. 맞네요. 네네네. 세포 전체에서 10% 이상이 암세포, 암성 형질세포로 보인다든지 예. 몸에 덩이가 생겼는데 네.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것이 형질세포다, 네. 암성 형질세포다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들, 즉 뼈가 자꾸 아프다든지 신장이 나빠졌다든지 단백뇨가 있다든지 네. 빈혈이 있다든지 칼슘 수치가 이상이 있을 때 네. 진단을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별로 일관성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니는 것 맞습니다.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들은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네. 병원에 갔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다발골수종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또 무슨 일인 거예요? 네. 실제 이유를 알 수 없는 네. 뼈의 통증으로 네. 여러 통증의학과나 아니면 이제 통증 치료를 하러 다녔다가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냥 진통제나 아니면 통증 치료 정도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엑스레이나 CT, MRI를 찍어보게 되죠. 네. 검사를 해보았는데 뼈가 좀 녹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다수 이렇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이상한 종류이다. 즉 혈액암의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의심이 되어서 의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발골수종 암세포라는 것이 예.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자꾸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뼈가 자꾸 녹는 증상, 예. 그것이 다만 허리뼈라든지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예. 온 몸에 있는 뼈를 다 침범할 수도 있는 이거 거죠. 무서워라. 네. 뭐 아픈 게 조금 특징이 있더라고요. 움직이면 아프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움직이면 꼭 아플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는 합니다. 예. 그냥 우연히 그냥 조금 부딪혔는데 여기저기가 툭툭 부러진다고 오시는 분들도 아이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유를 알 수 없게 자꾸 골절이 되는 경우도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냥 나이 먹어서 뼈가 약해진 게 아니었던 네, 거예요. 당연히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게 1번이고 그러네요. 골다공증이 더 많지만 예.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특히 더 많다고. 네, 평균 진단 연령이 네. 65세에서 70세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예. 젊은 나이에도 진단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주로는 그런 분들이 진단이 이제 이런 뼈가 자꾸 아픈 증상이 있으면 영상 검사를 조금
잘 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 받으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아마 주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이제 암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수술, 방사선, 항암 네.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혈액 세포와 림프 조직은 전신에 퍼져 있다 보니 거의 모든 환자에서 항암, 즉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그 약물 치료라는 게 요즘은 뭐 머리 다 빠지 무조건 머리가 다 빠지는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물론 일부 이제 병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표적 치료제라든지 항암 네.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을 해서 예. 쓰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병합을 하시는데 무슨 세포를 이식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뭘 이식하시는 거예요? 네,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조혈모 세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줄기세포, 애기세포. 네네네.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조혈모 세포가 있죠. 네네. 이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에 이제 다시 이식을 하는 이제 우리가 수혈하듯이 네. 주는 건데요. 뭐 장기를 떼서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항암을 하고 나서 암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경우는 네.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금 강도가 높은 항암을 하고 나서 네. 나의 세포, 자가 세포 예. 또는 동종, 즉 이제 사람 대 사람, 네. 사람 같은 종인 거죠. 예. 동종의 세포를 이제 환자의 몸에 넣어주는 그런 예. 치료법이에요. 예. 네. 옛날에 백혈병 하면 다 그냥 그런 병이어서 네네. 요즘은 좀 치료 성적이 좋아졌나요? 네, 많이 좋아지긴 했고요. 아이고, 네네. 네, 림프종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위험도가 좀 낮은 림프종의 경우에는 네.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네. 때로 이제 방사선 치료도 좀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10년이 지나도 거의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우와. 네, 예, 예. 잘 살아 있는 네. 분들이 많고요. 예. 백혈병의 경우에는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아닌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은 그래도 요즘 최근에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 다발골수인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네. 과거에는 30년 전의 경우에는 실제 전체 생존율이 한 1, 2년도 되지 않았던 굉장히 힘든 병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표적 치료제 같은 것들이 계속 잘 도입이 되면서 예. 전체 생존율이 평균적으로는 네. 한 10여 년 전후까지 많이 향상이 되기는 좀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건 뭐 백혈병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죽는 병이 이제 아니네요. 네. 백혈병의 경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거치긴 해야 되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완치가 되어서 굉장히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와서 병합요법이 가능하다 보니까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카티 세포 뭐 네네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네. 이건 어떤 치료인 거예요? CAR-T 세포는 네. 영어로 하면 CAR, CAR, 네. 즉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하는 좀 네. 어려운 단어를 좀 줄인 그러네요. 세포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T 세포가 원래 우리 몸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찰을 좀 리프로그래밍, 즉 안에 유전자 조작을 좀 해서 네. 암세포가 저기 있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잘 인식하게끔 네. 그래서 더 잘 찾아내서 죽이게끔 만든 어.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찰을 슈퍼 경찰로 만드는 그럼요.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네네. 예, 예. 그렇게 한 세포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제 실제 CAR-T 세포 치료라고 할 때는 네. 무조건 모든 병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상이 되는 질환인지 네. 대표적으로는 림프계 질환이 되겠죠. 네. 그래서 림프계 질환이 대체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환자가 좀 적합한지, 네. 즉 몸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네. 심각한 감염증이 없는지를 예. 확인을 하고 예. 이제 CAR-T 세포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실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좀 나이가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세 있으시면 좀 어려운. 좀 어렵죠. 네. 네네. 그런데 CAR-T 세포는 좀 나이에 관계없이 네.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께는 조금
희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몸에 있던 경찰을 네네. 뽑아내서 슈퍼 경찰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네, 다시 맞습니다. 넣어서 네네. 슈퍼 경찰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암세포랑 싸우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트레이닝을 국내에서 못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포를 뽑아서 해외로 보내게 되고요. 물론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는 있는데 국내에서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CAR-T 세포는 해외로 보내어서 네. 그렇게 슈퍼 경찰로 만들어서 네. 국내에 이송이 돼서 들어오고요. 예. 뽑아서 보내서 슈퍼 경찰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데까지는 대략 한 달 네. 전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또 환자분이 쉬시는 게 아니고 뭔가 치료를 네, 받으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병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병이 좀 진행을 계속 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네. 그 시간을 좀 기다리게 되는 거죠. 네. CAR-T 세포 치료 마음에 드는데 비싸다면서요. 네.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까? 네, 예, 굉장히 비쌉니다. 예. 실제 미국에서 치료를 하는 걸 보면 거의 한 5억에서 10억까지도. 아이고. 네네. 집을 팔아야 되네요. 네네. 네. 실제 이제 과거에 그래서 국내 여러 이런 금액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들어오는데 좀 여러 급여나 이런 데 좀 난항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2022년 4월 이후로는 이제 국내에서 한 가지의 CAR-T 세포만이 네. 현재는 급여가 되어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상 질환이라고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B세포 림프종 중에서도 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즉 DLBCL이라고 하는 네. 병에서 그리고 25살 이하의 네. 소아 또는 이제 청년기에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네. 재발 불응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리고 네네. 내가 쓰고 싶다고 해도 특별한 종류의 림프종에만 이 CAR-T 치료를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국내는 지금은 이제 이것이 급여가 되어서 실제 한 600여만 원 미만 정도 되는 많이 내려갔어요. 전후가 되는 네. 금액으로 치료는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환자에게 들어가는 여러 다른 치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굉장히 많이 급여가 되어서 싸지긴 했죠. 치료 효과, 네네. 예후는 어때요? 네, 지금 실제 이제 국내에서는 현재 해외에서처럼 뭐 수만 개의 케이스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명확하게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임상 시험 결과들을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임상 시험 결과들을 봤을 때는 실제 이것이 잘 좀 좋은 환자들에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치료 반응률이라고 할 때는 네. 대략 한 5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아이고. 반응을 이런 결과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환자들에서 절반 이상은 그래도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반응을 얻어서 이것을 좀 오래 유지하는 것은 백혈병의 경우에는 완전 관해가 예. 되었을 때 거의 예. 그러한 완전 관해가 이루어진 환자들에서는 예. 많은 경우 생존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예. 있고요. 실제 이제 림프종의 경우에는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가 네. 좀 그 반응을 오래 유지하고 재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거는 치료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장점이라고 하면 계속 어떤 항암 치료를 보통 주기적으로 3, 4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거나 예. 먹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사 한 번 맞고 퇴원을 이제 일정 기간 보존적 요법을 하고 퇴원을 하면 이제 보통은 치료 자체는 예. 끝이 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점점 좋은 치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게 혈액암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이미 한국인의 10대 암에 이미 포함이 됐어요. 네. 선생님의 환자가 점점 많아질 거란 뜻입니다. 미래의 환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네. 일단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길어지고 좀 힘들다고 느껴지고 좀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환자들을 좀 완치하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여러 혈액내과 선생님들, 네. 의료진, 예. 간호진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네.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네. 꼭 잊지 않고 네. 함께 힘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진짜 가슴이 네. 따뜻해지고 네.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이지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